네, 오늘은 먼저 우리 민주당의 신상길 당원이 이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팅 도중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비부가 전해졌는데요. 이 고 신상길 당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2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검찰이 구속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결국 보복 징계를 자행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경호 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 등등해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입니다. 검찰 국수본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이지만 경호 3부장 측 변호인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경찰 국수본 역시 보안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김성훈 처장은 부당한 인사보복은 물론 윤석열 체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합헌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하지만 검찰이 구속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경찰이 어제 김성훈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성훈 처장은 4번째, 이강우 본부장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낸 지도 12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길 바랍니다. 또다시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한 경호처 간부 징계에 동조한 자도 내란 공범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부당한 파면, 해임, 승인을 거부하십시오. 만약 보복 징계를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입니다.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회개한 말을 늘어놓은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속의 체포 방해와 내란 수사 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외교부가 미국 원자료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쩍은 해명입니다. 우리 언론이 미 에너지부에 문의해서 받아낸 답변 그대로입니다.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해명에 그대로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입니다. 무능 외교로 한미 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4월 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정 철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함은 물론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남탓과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진정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4년 전에 집필한 책의 한 대목입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주주, 비지배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고도 썼습니다. 이사의 의무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묻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법안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4년 전과 다릅니까? 상법 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던 과거의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임기 80일 만에 최상목 대행은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평균 열흘에 한 번 꼴입니다. 윤석열이 직무정지 전 31개월 동안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가히 헌정사에 남을 만한 역대급 거부권 남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 2회,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은 물론 지방교육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 민생 입법들도 죄다 거부했습니다. 제발 내란 대행 노릇을 그만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 법안을 수용하십시오.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습니다.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 100만의 시민이 모여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날의 그 함성이 헌재에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던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이었던 91일을 넘어서 최장 심판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후 변론이 있은 지 오늘이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에 비해서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한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쳐다봤던 내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헌재는 더 이상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87년 헌법 개정은 전두환의 비삼계엄과 내란을 극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토대하에 지금 오늘의 현실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반복됐고 내란이 반복됐기 때문에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에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속한 파면 선고를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국가의 위기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